해병대의 한 장교가 육교에서 추락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김도영 소령은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2차 사고도 막았습니다. 161번째 호국의 영웅이 귀환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고 손중철 일병이 70여 년이 흘러 그리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교에서 추락한 시민을 한 해병대 장교가 구했습니다. 이 장교는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2차 사고도 함께 예방했는데요. 위험천만했던 당시의 상황 안승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밤 11시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로의 육교에서 한 여성이 추락합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차들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때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들어 주행 중인 차들을 막으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해병대 사령부 김도영 소령입니다. 육교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어떤 생각도 하기 전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쓰러진 인원에게 다가가 의식과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을 통제하며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인계하였습니다. 김 소령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도로 위의 차량 통제, 2차 사고를 예방한 겁니다. 이후 김 소령은 주위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사고 여성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야간 도로상에서 사고 발생 시 시야 불량에 의해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데 초동 대처는 2차 사고 예방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적절했고 저희 소방대원이나 환자분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죠. 김 소령은 당시 상황과 사고 여성의 상태를 구조대원에게 설명한 뒤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까지 현장에 남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겁이 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닌 어떤 군인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와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방뉴스 안승혜입니다. 국방부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161번째 신원이 확인된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1950년 경북 영천 보현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 손중철 일병의 유해인데요. 70여 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손중철 일병이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와 함께 최고의 예우를 갖춘 호국 영웅 귀환패와 유품이 담긴 호국의 얼함이 유가족에게 전해집니다. 호국의 얼함에 담긴 고인의 유품, 녹슨 허리띠와 숟가락은 기나긴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 손중철 일병의 신원 확인은 유가족 시료 채취로 가능했습니다. 국군 8사단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은 영천 북방 보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59년이 지난 2009년에 완전 유해 형태로 전투화 등 유품 7종과 함께 후배 전우들에 의해 수습됐습니다. 이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다 10년이 지난 2019년 고인의 아들 손태규 씨가 TV에서 전사자 유가족 시료 채취 홍보 문구를 보고 시료 채취에 참여했고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꿈인가 생신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버지 만나 뵙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발굴단 위에 진짜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4만 5천여 명으로 미수습 전사자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유해 소재 제보 시에는 최대 70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6.25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내실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육군에서는 장교를 대상으로 올해 장기 복무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류 육군을 실현할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한 현장을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복무 면접이 이루어지는 육군 선제관.
지난 2019년에 임관한 3년차 육군 장교들의 장기 복무 선발 면접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말 지원서를 받고 부대 평가와 부대 추천을 거쳐 올해는 장교 675명이 장기 복무 면접 평가를 보게 됐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계급장과 이름표는 이렇게 디지털 무늬로 된 테이프로 가리고 부대 마크도 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모두 3단계로 토론과 집단 면접 그리고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올바른 이성을 바탕으로 육군의 핵심 가치인 위국헌신, 책임환수, 상호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떨치고 진지한 태도로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들. 주어진 과제를 놓고 여러 명이 토의와 토론을 하고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국가관과 안보관, 사명감,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평가 항목입니다. 장기 복무에 지원한 이유와 앞으로 해나갈 군 생활에 대한 각오도 이야기합니다. 장기 복무에 대한 간절함을 어필을 하였고 제가 앞으로 군에서 계속 임무 수행을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을 하였습니다. 사단 공보장교로서 사단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교육훈련 홍보에 최대한 열심히 매진을 하였고 대민지원 홍보 현장에도 직접 발로 뛰면서 임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어학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자격증 개수를 더 많이 취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던 AI 온라인 면접 평가를 올해는 심사 점수에 반영했습니다. 면접관의 주관적인 성향이 점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평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접적 경계부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잠재 역량 평가에서 1개의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지원자들의 진솔함과 나는 왜 육군에 필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면접이라는 긴장과 부담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굳은 신념을 면접위원에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모습에서 육군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육군의 이번 장교 장기 복무 심의는 오는 3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 공군 11전투 비행단이 지난 23일 비상 상황 시 활주로에 불을 밝히는 이동형 조명등 설치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활주로 조명 시설이 고장나거나 비상 활주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활주로의 위치와 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빈틈없는 항공작전 지원 능력을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공병대대 장병 25명과 조명 트레일러 등이 투입됐으며 조명등 설치조와 접근등 설치조로 나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항공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을 통해 완벽한 작전 지원 능력을 구비하겠습니다. 장병들은 작전 기준 시간인 30분 안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40분 안에 접근등을 설치하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국방종합시험단에 대군 근접지원반 동부지역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대군 근접지원 업무는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군수품에 대한 소요군의 불만 사항이나 품질 개선 요구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기품원은 특히 지난 25일부터 전력화 장비가 집중된 강원도 동부 지역에 대군 근접지원 사무소를 전진 배치하며 현장 출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근접지원 사무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되고 그래서 이제 군이 어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진행하는 근접지원 사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품원은 앞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등 군 요구 사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소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랜 시간 장병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방TV의 위문열차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동미 대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위문열차 공연장. 공연을 즐겨야 하는 관객석에 장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육군 5공병 야단 장병들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장에 와 있듯 다양한 응원도 빼놓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문열차가 온택트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장병들은 이렇게 온라인이나 개인 휴대전화로 공연을 함께하고 댓글도 남기며 실시간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별로 장기자랑 대결을 펼치는 코너인 생활관 스타워즈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실시간 화상회의에 접속한 가족들과 장병들의 심사로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가수들의 공연 위주 진행 방식에서 장병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한 겁니다. 당분간 외출도 못 나가고 휴가도 못 나갔었는데 그럼 답답한 마음을 이제 공연, 노래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환기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숨이 트였고, 그다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사회에서 끼도 많고 랩도 하다 왔는데 그런 거를 이제 분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고, 잠시나마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문열차 제작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연 준비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앞으로도 장병 참여형 온택트 위문열차를 진행하며 장병들의 코로나 분노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위문열차는 국방TV에서 4월 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동미입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월 26일 오전 10시 기준 1명이 추가 확진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572명입니다. 이 가운데 격리 해제는 559명, 격리 중인 인원은 13명입니다. 계속해서 2월 26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신속대응 2사단이 지난 24일 세종시 조치원에서 계룡대로 이르는 지역을 넘나들며 공중 강습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지상작전부대와 항공지원부대의 협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공중강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을 지휘한 신희연 사단장은 전평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매진하는 등 사단을 육군 최정예 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가 지난 24일 단거리 방공무기 신공의 주진지 전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군사경찰대대, 휴대용 유도탄 소대 작전요원들의 전술조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펼쳐졌으며 초동조치부터 모의 교전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작전요원들의 실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 패밀리톡 정동미입니다. 각 군별로 인사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요즘인데요. 이 시기에 군인 가족들에게도 큰 숙제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 바로 이사일 겁니다. 지난 1월 패밀리톡에서 이사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사비의 정확한 명칭은 이사화물 수송임인데요. 이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의 관련 규정은 국방부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이고 세부 지급액은 당해년도의 수송 운영 지시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는 이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가족이사와 단독이사입니다. 부양가족과 함께하는 이사를 가족이사라고 부르고 부양가족 없이 혼자 이사하는 경우를 단독이사라고 하는데요. 가족이사는 거리에 따라 이사화물 수송임이 지급되고 단독이사일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29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그럼 가족이사의 이사화물 수송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육로 수송임입니다. 2021년 수송 운영 지시를 기준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급되는데요. 지급액은 거리로 산정이 되고 소수점 이하의 거리는 절상에 산정합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인 경우 이 금액의 10%의 가산금도 지급이 됩니다. 섬에 있는 부대를 가게 될 경우엔 해상 수송임을 적용하는데요. 제주도와 제주도 외 도서로 나뉘어 거리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도서 지역 중 서해 5도는 백령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울릉도는 포장이사의 경우 154만 원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화물 수송임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신청 시기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새로운 부대로 소속되는 인사명령상의 날짜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을 넘길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인사명령이 나오면 이사를 하고 명령상의 날짜로부터 1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자녀가 중3이거나 고3일 경우 이 군 자녀들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명령 후 1년이 지난 뒤 이사해도 이사화물 수송임이 지급됩니다. 이사화물 수송임 신청은 군인이 직접 군 내부망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접속합니다. 홈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후급 및 이사화물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이사화물임 신청을 누른 뒤 신청서 작성을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할 때는 인사명령지와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파일이 필요하니 사전에 로그인해 주셔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을 다 하고 나면 각종 첨부 파일 원본을 새로 가게 된 부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혹 이사 전에 거리표를 보고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급되는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이사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국방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관련 규정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국방부 누리집, 법령정보, 국방부 행정규칙에서 수송을 검색하셔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톡 정동미입니다. (2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해 포근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16도까지 큰 폭으로 올라 봄 날씨와 같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경북과 충청, 중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은 오전까지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포근한 날씨 속에 구름이 조금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계룡 1도, 대구 4도로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계룡 12도, 대구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비구름이 유입되어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남해상에서는 파고가 높게 일어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입니다. 일요일까지 낮 기온이 16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후 차차 흐려져 다음 주 월요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20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는 3월 1일은 102주년을 맞은 3.1절입니다. 3.1절에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지는데요. 각 가정에서의 개항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민족 자존과 국권 회복을 위해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